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아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이윤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세 속도로 하겠습니다. 그 안전총괄과 저 안전건설 교통국이죠. 네. 그 예산이 2회 추경이 200억 증액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2,000억, 2,055억. 그렇죠? 신규 편성된 거를 보면 뭐 특조금이 많습니다. 네, 국도비, 그렇습니다. 예. 뭐 특조금 뭐 다 그렇습니다. 증감되는 부분도 많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감액 편성도 좀 많이 하신 것 같고요. 그 재정 상황이 열악한 부분을 많이 반영하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국도비 매칭 그 예산은 뭐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특히 이제 특조금 같은 경우 교부세 뭐 이런 부분은 지금 사업의 어떠한 그 성격이나 그 시의성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좀 예산을 좀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특조금이 이게 그냥 보너스의 개념으로들 인식들 하시는데 실제 그거 아니잖아요. 특히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특조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낸 도세가 거꾸로 다 반영돼서 내려오는 건데 우리가 도세를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여섯 번째로 많이 내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받아오는 거는 여섯 번째로 받아오질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사업 예산 성격 자체가 정말 우리 시민들께 필요하거나 꼭 우리 시에 꼭 필요한 그런 예산이면 좋으련만 그렇지가 않고 일부 특정 세력이나 특정 지역이나 뭐 이런 부분에 이거 안 해도 그만 뭐 이런 예산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딱 집어서 이야기하면 제가 공격을 당하니까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이유는 전혀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집행부에서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그렇죠?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두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폭염 취약 분야 그 도비 사업이 있습니다. 5천만 원 성립전 예산인데 안전총괄과 이런 예산은 지금 5천만 원이 왔어요. 그래서 5개 근로자, 논밭 근로자, 논밭 근로자라는 표현도 처음 들어보긴 하지만 이거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 지급을 하셨을 것 같고. 네, 다 그렇죠? 지급했습니다. 그 5개 근로자는 저희 이제 기간제 시 자체 이제 기간제 근로자분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공공 근로 하시는 분들 야외에서 예, 하시는 예, 분들이 예, 있습니다. 그분들. 많이 있는데요. 그분들한테 이제 쿨토실이라든가 이제 이런 거 많이 지급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5개 그 논밭 근로자는 65세 이상 고령 그 농업인들이 많은 네. 구견면 위주로 배정을 해서 이렇게 나갔습니다. 배부를 해서. 다 그래서 저 지급을 했습니까? 예, 다 지급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도 뭐 선정을 잘 하셨겠지만 이런 것도 좀 형평성이라든지 뭐 네네. 이런 부분에 좀 공평하게 잘 지급이 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좀 굉장히 좀 홍보성 예산인 것도 같고 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것도 좀 특조금인데 소사벌 경관 뭐 보도육교 경관 조명 설치 사업 이거 5억 예산입니다. 그렇죠? 도로 관리과. 예, 도로관리과 5억 예산입니다. 이건 뭐 어느 분이 어떤 뭐 민원에 의해서 이런 조경 설치 사업을 예산을 따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과연 재정 상황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이런 5억
적지 않은 예산인데 시기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재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과장님은 뭐 저희 생각에 동의를 하십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큰 공감을 얻었고요. 네. 요 사업 같은 경우는 모산골 공원 같이 개발하면서 어우러지는 경관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좀 적절하지는 않다. 하면 좋죠. 하면 지나가는 운전자들이나 도보로 육교를 건너시는 일반 시민분들의 어떠한 뭐 마음 건강 뭐 이런 게 굉장히 건전해 굉장히 좋겠죠. 하지만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과연 이게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런 예산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수요 응답형 똑버스라고 하죠. 운영비 지원 사업 이게 감액 추경에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9억 1,600. 이게 운행 대수가 좀 감소가 돼서 감액을 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운행 대수를 줄여도 민원이 없습니까? 현재 현덕하고 서탄 쪽에 이제 8월부터 추가로 똑버스를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현덕 쪽은 어제 기준으로 한 150분 정도 이용을 하셨고요. 4대입니다. 그리고 서탄 쪽은 한 3, 40명 정도, 요 정도 2대로. 하루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수요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게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이것도 도시비 이제 뭐 거의 한 5대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025년도 예산이 34억이다. 좋습니다. 이게 오지나 시골 오지나 신도시 같은 경우에 버스 노선이 충분하지 않은 곳, 교통수단이 원활하지 않은 곳에 이렇게 배차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견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전 세계 어느 나라에 버스를 불러서 타고 다니는 나라가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34억 원을 불러서 버스를 불러서 타고 다니는 것보다 정확하게 여기에 탑승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의 인원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분들이 오히려 택시를 타고 다니는 것이 이 비용보다 적게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 거예요. 늘 다니면서. 이 똑버스 옆 이렇게 다닐 때 한번 유심히 보거든요. 내리고 타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우리가 좀 신중하게 이런 부분도 좀 뭐 복지 차원에서 해 주시는 거는 교통복지 차원에서 해 주시는 거는 이해를 하겠으나 잘 고려를 해야 되겠다. 그 별첨 자료를 마침 준비를 해 주셔서 이렇게 보면 성남같이 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그런 도시 없어요. 똑버스가. 그렇죠? 물론 여기가 이제 교통망 같은 게 충분하기 때문에 안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대개 보면 뭐 고양시도 그렇고 용인시도 그렇고 이렇게 활성화는 안 돼 있어요. 뭐 남양주 같은 데는 아예 있지도 않고. 그렇죠.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하고 아마 비슷하긴 할 것 같습니다. 좀 오지도 좀 일부 있고 그런데도 거기 운행을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행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네, 알겠습니다. 운수업체 유가 보조금 지급 사업. 이게 그 전년도에 165억을 유가 보조금으로 지급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지급 증가 사유가 굉장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경쟁액 네. 보면 244억이 지금 편성을 하시려는 것 같은데 이렇게 늘은 지급 증가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별도로? 네, 정부의 그 유류세 인하 조치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37% 정도 인하가 됐고요. 네. 그게 이제 계속 뭐 25% 이렇게 내려오다가 현재는
그 15%로 인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액만큼 계속 더 지급을 하게 되고요. 요거 15%도 유류세 인하 때문에. 네네. 요 15%도 지금 현재 10월까지 예정돼 있고요. 그 이후에 연장이 될지는 또 추후에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완전히 없어지면 한 300억 정도 매년 이 정도는 그렇습니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정 압박이 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거 전부 10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그 버스 운행 체계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준공영 체제라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그 버스 운행하는 게. 지금 중공영제라는 말은 안 쓰고요. 예. 중공영제를 지금 이제 공공관리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공공관리제. 나머지는 이제 민영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공공관리. 공공관리제 전환을 지금 27년까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월 사용한 유류비를 가지고 측정을 해서 지급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관리 감독 정확하게 하십니까? 누가 그 우리 공직자분들이 누가 직접 체크하는 게 있습니까? 정기 점검하는 게? 그냥 버스 회사에서 통보하는 대로 뭐 그대로 지급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매달 청구를 하면 네. 저희가 청구 금액의 한 60% 정도에서 지급을 하고 1년에 한 번 전년도에 대한 그 용역을 조사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차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단은 그 유류 사용분에 한해서 60%를 먼저 지급을 하고 그 후에 추후에 정산을 하신단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거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리 감독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흐르는 예산이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리 감독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어르신 교통비 지원도 예산을 이제 32억을 확보를 했다가 12억 8천만 원을 지금 감액 편성을 하는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 부분이 어떻습니까? 이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버스를 많이 이용 안 하셔서 예측치를 벗어나서 이거 감액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저희가 당초 이제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는 분기당 한 7억 정도 선을 예상을 했었는데 네. 올해 이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 1분기에는 한 4억 6천 정도, 그리고 2분기에는 한 6억 정도 이렇게 집행이 됐고요. 3분기에는 한 7, 8억 정도 이 정도 예상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게 그 매 분기별 정산이 다음 달 2월로 정산이 되기 때문에 4, 4분기에 대한 지급분을 내년 1월 달에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4, 4분기 지급분과 1, 2분기에 좀 덜 나갔던 부분을 저희가 계산을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런 부분도 이제 통계 자료가 1년치 정도는 나와야 그 다음번 예산을 정확하게 예측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예측하신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렇죠. 적게 이제 교통비가 지원이 된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그래서 네, 현재까지는 이것도, 그렇습니다. 수요 예측을 1년 잘 하셔가지고 내년도 본 예산 세우실 때는 정확한 예측치로 예산이 편성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이윤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최장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도로관리과 지금 복창육교 확장공사 이번에 이제 특조금 4억을 이제 추경에 반영하신 것 같습니다. 예. 복창육교는 이번에 13억 특조금이 13억. 네. 아, 향후 투자가 4억. 네, 13억. 맞습니다. 예, 13억을 이번에 이제 특조금 반영해서 추경에 올리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공사가 계속 늦어지고 있잖아요. 네. 예, 그 부분 이게 이제 그 복창육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철도를 횡단하는 그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가철도시설은 계속해서 이제 설계에 대한 보완, 그리고 지난 이제 8월 18일 공법 심의에 대해서 이제 저진동 저소음에 대한 공법을 심의를 했고요.
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 끝났습니다. 이제 부족 사업비 이제 13억을 이번에 특종으로 좀 확보가 돼서 네.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내년 6월 상반기까지 마무리 진행 계획으로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처지롭게 이게 계속 네, 네. 이게 오래됐잖아요. 이거. 네, 네, 네. 그래서 맞습니다. 네. 예, 공사 물론 이제 그 철도의 그 특성 때문에 공사할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짧기 때문에 좀 근데 너무 오래 걸렸고 이번에 이제 마무리가 됐으니까 내년 6월에는 좀 준공될 수 있게끔 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차질 노력하겠습니다. 없이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 대중교통과 한 가지만 이 비수익 노선 재정 지원 이번에 75억을 이제 증액을 하셨습니다. 이게 좀 해마다 이 정도 이 보니까 이제 개선 명령 196대 그다음에 한정 면허 6대 해가지고 202대의 그 버스에 대해서 이제 재정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예.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 뭐랄까 산정을 해서 지원을 합니까? 그 비수익 노선 같은 경우에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운송 원가 기준이 있습니다. 운송 원가. 일일 운송 원가가 지금 현재 책정된 금액이 한 68만 원대 정도 되고 있는데요. 네, 68만 원. 그 운행 결손금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네. 이 예산이 워낙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355억 정도 최종 나갔는데 355억. 예. 보통 지금 올해도 이 정도 반영을 해도 한 석 달치 정도는 지급을 못하는 그런 그 정도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게 이렇게 순환이 되고 있고요. 올해 3개월치 못 주는 부분은 내년에 또 다시 지급을 하고 이제 전년도의 정상 금액도 올해 지급을 하고 이렇게 순환이 돼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 기간을 표시해 놓으신 게 이제 25년 1월부터 9월까지고 이제 24년 정산분이 24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정산분인가요? 그 금액은 1월 달에 나가고요. 네. 그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제 매달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60% 선에서 지급을 하고 그 40% 부분에 대한 거를 조사 용역이 끝난 다음에 정산해서 주면 한 50억 정도가 됩니다. 그 부분이 정산분이라는 게 네네, 그렇습니다. 60% 미리 지급하시고 40% 정도의 남은 돈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1년에 그 재정 지원되는 금액이 이 금액이 1년치입니까? 아니면 이거 9개월치에다가 1년치를 하면 계산하면 어느 정도 되나요? 결국은 이 금액이 1년치라고 보면 돼요? 네, 봐야 되는 게 40억에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대중교통과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내시에서 이제 국도비 내시 부담 지수까지 다 이렇게 첨부를 해주셨더라고요. 보면 이렇게 아까도 좀 이은하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똑버스라든가 유류비 보조 지원 이런 부분이 엄청 나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유류비도 지금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유류세가 원상 회복이 되면은 더 많은 또 예산이 필요할 거고 그렇죠. 그런 부분에 예.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지라시 의원님, 네, 최진구 의원님. 네, 저도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할게요. 그 안전총괄과의 5페이지입니다. 사업 설명서 5페이지에 신규로 읍명동 지원조 비상근무자 급식비 이게 읍면동 지원조가 새로 신설되는 네, 겁니까? 올해 아니면- 처음 시행한 제도인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예비특보 때는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 상실만 근무를 하고 네. 주의보 이제 읍면동의 직원들이 이제 인원이 적다 보니까 본청에서 조를 짜가지고 주의보 때 이제 한 명씩 읍면동 변호사 나가고요. 근데 이제 경보 때는 2명씩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그걸 이제 올해 시행하다 보니까 그 식비나 밤을 새고 이제 그럴 때 이제 저녁 이런 식비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저희가 먼저 배정을 했는데 예산이 조금 모자라서 이걸 네.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읍면동 지원조가 운영이 됐던 적이 있나요? 예. 최근에?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 달부터 7월부터 계속 그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비 많이 왔을 때 다 네. 운영을 했고요. 동해에 좀 나가서 도움이 많이 된다는 되죠. 평가. 예, 예. 직접 이제 민원도 접수받고 또 현장도 같이 나가고 이제 읍면동 직원이 이제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읍면동 지원조 같은 경우에는 본청에서 이제 예. 그 과가 뭐 좀 이렇게 관련 과들 도로나 뭐 이렇게 좀 지식들이 있는 네트워크가 있는 뭐 조가 거의 예, 편성이 예, 됩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제 부서는 다 부서대로 근무를 하고 근데 이제 여유 인력 있는 부서에서 이제 조를 짜가지고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본청 직원분들은 좀 불만이 있으시겠어요. 같이 이제 합동으로 근무하는 거니까요. 예. 근데 이게 그 의회에서 계속 요청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반영이 안 되는 예산인 것 같아요. 이 읍면동 지원조 만들어서 그 현장 대응해 주시는 거는 감사한 일이고요. 근데 현장에 폭우가 쏟아지거나 막 도로가 유실되거나 이랬을 때 이제 여러 과가 이제 현장에서 만납니다. 예, 예. 비가 많이 오면 예, 안전총괄과도 다니시고 도로관리과도 다니시고 뭐 침수가 되면 막 여러 과가 현장에 만나는데 이제 평택시라는 뭐 이렇게 동일한 좀 옷을 입고 있거나 안전 대응하는 조끼라도 입고 있으면 서로 현장에서도 유기적일 것 같은데 서로 모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가서 막 이렇게 안전 조치하고 있으면 서로 각 과에서 나오시는데 서로 누군지 모르니까 자기들만 조치를 하고 가시고 그래서 이 현장 대응할 때 그 공통으로 입을 수 있는 뭐 조끼나 발광 이렇게 뭐 옷이나 이런 것들 의회에서도 몇 번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안전총괄 관련돼서 그래 해야 주민분들이나 시민분들이 이렇게 현장에서 봤을 때도 평택시청 공무원들이 현장 대응을 적절히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효용감이 좀 더 높아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예, 추가로 네, 한번 반영해보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해주시면 예, 예. 뭐 공무원분들이 훨씬 더 열심히 하는 것으로 이제 시민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교통행정과의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10억 총 10억이고 10억이 더 편성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거는 소요 예산 대상지가 정해졌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을 수립을 하는 상황인 거죠. 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그런데 네네네. 이제 연초 본 예산 대비 이제 추가로 도비가 좀 늦게 늘어서 추경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매칭 사업을 진행하는 거고요. 이번 사업으로 진행할 거는 이제 옐로우 카펫 설치하는 거하고 다 대상지가 다 정해져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사업 대상지는 결정했습니다. 이게 사업 대상지가 대부분 연초, 그러니까는 25년도에 어디 하자, 뭐 어디는 도색을 하고, 어디는 옐로 카펫을 만들고, 어디는 뭐 신호등을 놓고 이런 것들이 연초에 정해지는 경향입니까? 네, 연초에 저희가 연간 사업 계획으로 정해놓고 진행을 하고요. 물론 뭐 중간에 변동상이나 뭐 다른 게 있으면 추가 변동을 시킬 수는 있겠습니다만 연초에 보통 정해놓습니다. 이게 추진된 곳이랑 향후 추진될 대상지를 좀 알려주시면 좀 저희가 참조를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의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뒤에 보면 경기도 내시에 의한 감액이라고 적어 주셨는데 앞에 예산 현황에는 도비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이게 매칭 사업 도비 보조가 있지 않는가 싶어서. 네, 도비 7대3 매칭 사업인데요. 네. 이 사업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기 때문에 별도 도비 편성 없이 저희가 도로 납부하는 약반 형태라 예산입니다. 12만 네. 줄이셨다라는 거군요. 그리고 아까 이윤아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시긴 했는데 6.25 조명 예산 지역에 민원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또 넘어가는 곳에 그 공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고 있어서 거기에 걸맞는 좀 품격 있는 도시를 좀 만들어 달라는 요청들이 좀 있으셔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해왔고요. 그래서 주민분들이 되게 관심 많으시고 또 기대감이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잘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네, 소남 의원 질의 주세요. 먼저 내가 대중교통과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 토큰 부스 그 어떻게 확인해 보셨나요? 어제 말씀해 주신 그 부분 아직 확인 못해서 확인하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예, 도로관리과장입니다. 확인해 보셨어요? 저한테 지시하신 사항이 국장님 언제 보고하실 겁니까? 우리가 버스를 탈 때 토큰 구매를 하잖아요. 토큰이 요새 버스 탈 때 예전에 토큰. 예전에 네. 저 어릴 때 우리 평택 시내에 그 도로 보도 블록 위에 그게 아직도 설치가 돼 있어요. 그냥 뭐 유사지로 남겨두시는 건가 아니면? 예,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전수 조사해서 예, 적절한 조치 취하겠습니다. 아마 그 재산권은 버스 운수 여객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토큰 판매. 예. 저희가 일단 그 전체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보고요. 그 재산권은 현재 뭐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로 위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니, 적당한 또 잘못 건드려 가지고 또 민사 소송 들어오려면 골치 아프니까는 확인 잘 하셔가지고 제가 볼 때는 도로관리과하고 대중교통과하고 같이 연대해서 하시면 빨리 해결할 것 같습니다. 예, 협조해서 조치 취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질문하셨으니까 제가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올해 폭염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는 뭐 사망하거나 그러신 분은 없으신 거죠? 예, 상황은 없습니다. 그나마 대처를 잘하신 것 같은데 이제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폭염 또는 폭우가 엄청 와요. 그래서 비가 왕창 쏟아질 때는 진짜 위험할 정도거든요. 그래도 올해는 도로에 낙엽 같은 걸 많이 잘 제거하셨어요, 우리 과장님이. 그래서 민원이 전문서가 좀 다들 같이 했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그나마 물이 많이 고이지 않고 잘 빠져나갔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에도 전에 굉장히 비 올 때 한번 찬 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은 없어서 다행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폭우나 폭염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지금처럼보다는 좀 더 촘촘히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우리가 도로고 뭐 어디고 거기가 막 이렇게 시멘트다 뭐 이런 걸로 다 깔고 있잖아요. 그럼 빛이 반사해서 저녁에는 이게 반사되나 더 덥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이런 걸 대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예를 들면 인도에다가 우리가 블럭을 깔잖아요. 그거를 잔디블럭 같은 걸로 좀 한번 시범으로 해보시면 어떨까 싶기도 해요. 비가 오면 물이 좀 스미기도 하고 햇빛을 좀 흡수하고 저녁이면 좀 시원하게 해주는데 우리가 점점 그런 부분도 노력을 해야지 무조건 지금처럼 시멘트로 된 그런 블럭을 까는 게 옳은가 하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미관상이라든가 이 환경상은 제가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 잔디 블록을 까는 게 지금 블록을 까는 것보다 예산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모르지만 이런 폭우 같은 거를 대책을 세운다든가 기후에 대응하는 거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잔디 블록이 깔아놓으면 그렇게 관리가 많이 하는 게 사람이 계속 다니기 때문에 막 잘하진 않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시범으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 좀 계획을 세워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이제 그 보도에 어떤 재질을 쓸 거냐, 네. 물론 환경적으로 이제 투수가 될 수 있는 재질을 그쵸, 쓰는 게 투수가 맞고요. 돼야죠. 응. 근데 그 잔디블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저희가 이제 주차장이나 일부 보도에 한번 네, 시행을 주차장도 했었는데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투수가 되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데 네. 보행자들이 이게 요철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한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저희가 시공을 하다가 이제 중단을 한 사례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빗물이 그 다 이제 도로를 통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제 지하에 침투가 될 수 네. 있도록 그런 거는 저희가 도로 포장제도 그렇고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다 만족은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럼으로 해서 다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서 환경적으로는 변화가 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한번 잘 검토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범으로 하라고 하는 거고 지금도 최근에 된 주차장은 그 잔디블록을 해놓은데 저 같은 경우 괜찮지만 말씀하신 대로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 기후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들도 그렇다면 이유를 안다면 조심해서 다닐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것은 무엇이며 앞으로 지향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는 생각해 보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을 설득해서 나가야 되는 것도 우리 몫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네, 질의하십시오. 그러니까 아니 지금 위원장님 잘 말씀하셨는데 뭐 그 보도를 그럼 다는 못하더라도 뭐 녹취 이렇게 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그런 부분이라든가 하여튼 잘 검토를 하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주차장이 공공이나 뿐만 아니라 좀 민간에도 대형 주차장 있잖아요. 우리 뭐 그 원곡 가는데 보면 거기 상가 지역 있는데 가보면 막 50대 100대씩 막 주차할 수 있게끔 넓게 그 상가들이 형성돼 있는 곳도 있고 그래서 그런 좀 어느 규모 이상의 그런 데들 잔디 저기 뭐야 주차장 보면 다 아스팔트로 그냥 아스콘으로 해서 다 덮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들도 좀 이렇게 인센티브나 어떤 권고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잔디블록 식재 방식으로 해서 하는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고민은 돼요. 그래서 하여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보충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내용은 이제 저희 내용을 충분히 알겠고요. 또 반드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저희가 더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해서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공 부분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우리가 필요하다면 설득도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의 불편함은 우리 후세들에게 건강을 주고 지구를 지키는 의미가 되는데 계속 이렇게 덮어버리는 것만 한다는 거는 나중에는 우리를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그리고 앞으로 하는 주차장들은 그런 부분으로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이게 맨 처음엔 힘들지만 자꾸 하다 보면 이유를 알다 보면 우리가 종이 하나를 줍는 것보다 더 빠르게 우리가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조금의 불편함은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츰 늘려가는 것도 그리고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외 하단 옆에 우리가 지금 크지 않은 나무들 많이 심어놨죠. 근데 거기다가 뭐를 얹었냐면 이렇게 나무 쪼가리 같은 걸 쫙 깔아줬어요. 그 뭘 이제 아마 그 뿌리나 뭐를 보호하기 위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비가 막 오면 이게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수구를 막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또 물이 막 넘쳐나기 때문에 아니면 거기 턱을 차라리 좀 올려주던지 아니면 그거를 어떤 걸로 대체를 할 건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가을이면 그걸 덮더라고요. 근데 우기가 오면 비가 쫙 쏟아지면 그게 다 내려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막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3월이나 이럴 때 미리 그걸 다 뚫지 않으면 물이 또 막 흡수려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심어놓은 이 나무나 조경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고 이것이 미치는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게 뭔가를 좀 연구하셔야 돼요. 심는 것만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보충 설명 좀 네네.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하신 말씀은 이제
목재 파쇄를 해서 예, 그 우드칩이라고 해서 띠녹지에다가 이제 그 효과는 이제 뭐 제초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아마 산림녹지과에서 아마 그거를 시행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위원장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 부분을 개선을 좀 하시려면은 어쨌든 뭐 이게 폭우가 쏟아질 때 이게 떠밀려 내려와 가지고 오수관로를 메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떠한 그 테두리를 설치를 해야 돼요. 띠녹지 부분에다가 그 파쇄 목재를 거기다 덮으려면은 테두리를 설치를 해서 우기철에 떠내려오지 않도록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요거는 저희 그 관련 부서들 모여서 한번 회의를 해서 예,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공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